주택 구입하고 잘 넘어갔나 싶었는데 2, 3년 뒤에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라오는 경우 많습니다. 오늘은 자금 출처 세무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원준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같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나오는 세무조사를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하는데요. 이 주택을 매입했을 때 지금까지 10년간 세금 신고를 적법하게 했는지 점검하는 세무조사예요. 다만 주택을 매입할 때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 금액 합계액이 연령별 증여 추정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증여 추정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배제 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비과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까요? 그 기준은 소득세 납부 실적과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 취득 및 부채 상환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요새 국세청이 AI 시스템도 많이 도입하고 해서 정말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TIS라고 하는 국세 통합 시스템에 개인의 소득 자료와 그 밖의 증여, 상속 신고 자료 데이터를 모두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I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과 지출액을 비교 분석하여 탄로 혐의 금액을 사전에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 구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와 그 PCI, 이 투 트랙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PCI 시스템을 좀 더 살펴보면 이 PCI 시스템이란 지금까지 내 명의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그 금액의 합계와 그 증여 또는 상속받은 현금의 합계가 이 대표적으로 나에게 들어온 돈이 됩니다. 그리고 나간 돈은 본인 명의로 지출한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수령금액 등이 이제 집계가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15억에 매입했고 이 취득세와 중개사비 같은 부대 비용까지 총 15억 5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보면 PCI 시스템상 카드 사용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면 내 주머니에서 지금까지 나간 돈의 합계는 19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금액과 현금 증여 이런 신고한 금액의 합계가 14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내 주머니에는 14억밖에 없었는데 총 19억 원의 지출을 하게 된 셈이 돼서 총 5억 원이 탄로 혐의 금액이 됩니다.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코인 투자 같은 세법상 합법적인 비과세 소득이 있지 않는 한 혐의 금액 5억 원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계좌 흐름과 증빙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가 되게 됩니다. 만약 탄로 혐의 5억 원이 증여세로 과세된다면 본세의 7,500만 원에 가산세까지 하면 1억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면 그 납세자분들이 가장 많이 먼저 물어보시는 게 취득 금액의 80%만 소명하면 과세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80%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34조에서 나온 건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미입증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정보만 듣고 전체를 다 소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어느 정도만 소명하면 잘 넘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말 그대로 세금 폭탄 맞습니다. 이 규정은 국세청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명시한 예시적 규정일 뿐이고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면 취득가액 전부인 15억뿐만 아니라 이 취득세와 같은 부대 비용이 합쳐진 15억 5천만 원을 소명해야 합니다. 요즘 조사 추세가 과거와 달리 10만 원 단위까지 엄격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자금 출처 조사, 상속세 조사 정말 요새 너무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100만 원 미만이면 가족 간 거래는 용돈이나 축하금 명목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실무적으로는 많았는데 요새는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고 있어서 납세자에게 좋은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세무조사 진행은 먼저 화면에 띄워드린 그 사전 통지서가 먼저 주소지로 발송이 되고 이제 착수일에 세무서를 방문하면
자료 제출 요구서를 전달받습니다. 이 양식은 조사팀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이 양식에 기초해서 이제 소명서를 증빙과 함께 제출하면 되고요. 조사 초반부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10년치 본인 계좌 내역이 모두 오픈됩니다. 이 조사를 시작하면 기억도 나지 않는 먼 과거에 입출금 내역을 소명하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고 생각지도 못한 이체 내역이 이슈화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조사가 나오면 조사가 안 나왔었다면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사 자체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걸 다 내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확률을 줄여나가는 건데요.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미리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 세금을 내는 게 무슨 절세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가산세를 본세만큼 과세되는 것을 직접 보신 적이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이 내야 할 증여세는 적기에 신고해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최적의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I 시스템상 혐의 금액을 낮추려면 주머니에서 나간 금액을 줄여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카드를 사용하라는 이야기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속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려고 이제 매번 친구나 또는 지인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카드 결제를 대표로 하고 정산 받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미리미리 사전에 컨설팅을 받으시고 계좌 관리와 취득자금 출처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비 없이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일관된 방향으로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내역이나 거래가 심플하지 않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에게 위임해서 상담 후에 세무조사를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로 많이 과세되는 게 이제 증여세이긴 한데요. 이제 근로소득과 투자로 인한 양도소득만 있는 납세자분이라면 증여세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소득자이신 경우에는 혹시라도 누락한 매출액이 포착된다면 소득세도 얼마든지 과세가 가능합니다. 가족 간에 계좌이체 내역이 있고 수증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이 과세 불시가 가족한테 옮길 수도 있어서 이 소명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 조사보다 자금 출처 조사가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